매일 아침 돈을 버리고 계신가요? 오늘 아연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잠깐 멈추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해왔으며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으며 제 병원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아연 영양제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죠? 프리미엄 아연 정제에 연간 4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아연 결핍 상태였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섭취한 아연의 15% 미만만 흡수합니다. 15%입니다. 즉, 아연 영양제에 쓰시는 돈의 85%가 말 그대로 변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연 결핍은 극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동안 천천히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결핍과 낭비 사이의 외주를 걷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과정에 아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절한 아연 수치 없이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습니다. 머리가 더 멍해집니다. 기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양제 업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아연을 섭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얼마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연 보충이 실패하는 정확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영양제의 품질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음식 조합입니다. 문제는 아연 흡수를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보조 영양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쇠 없이는 아연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꼼꼼한 혈액 검사를 통해 저는 아연 생체 이용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400%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분들에게서 측정되고 기록된 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은퇴 교사이신 초혜 씨는 반복되는 감염과 만성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정확한 아연 프로토콜을 따른 지 8주 만에 면역 지표가 정상화되었고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환자분들의 아연 보충을 변화시킨 정확한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아연 화합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연 흡수를 완전히 막고 있는 흔한 아침 식사 음식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체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정확한 아침과 저녁 복용 시간 프로토콜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몸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과 면역 체계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연 보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이 중요한 미네랄에 접근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병이에 돈을 버리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임상 진료를 해왔고 지난 10년간만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매일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 중 87%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혈중 아연 수치를 보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며 그냥 통과해 나갑니다. 지금 손톱의 흰 반점을 만져보세요. 어서요, 손을 보세요. 작은 흰 점이나 선이 보이시나요? 그것은 매일 아연 알약을 삼키고 계시더라도 아연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몸이 외치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세포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년 동안 아연 영양제를 빠짐없이 복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50mg씩요. 모든 인증을 받은 비싼 브랜드를 구매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면역 체계가 약했습니다. 감기에 매번 걸리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르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아연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하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아연을 삼키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연이 혈류로 들어가 세포에 도달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을 드시면 커피의 탄닌이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흡수되는 것입니다. 통곡물과 콩류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많은 식사와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그 피트산이 아연을 붙잡아서 혈액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장을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칼슘과 아연을 함께 섭취하면 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하는데 거의 매번 칼슘이 이깁니다. 저는 매달 3만 원씩 고급 아연 영양제 쓰면서 수년간 매일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시게 되면 그들의 기본 복용법이 실패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 흡수율은 위장에 무엇이 들어있고 언제 복용하느냐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다양합니다. 즉, 50mg 아연 정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면 몸은 고작 5mg만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불한 금액의 90%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시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연은 몸속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합니다. 면역세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아연 없이는 T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이는 감염과 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연은 갑상선 호르몬, 생식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뇌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피부와 소화관, 내벽의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세포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아연 결핍 상태에 있으면 손상이 조용히 축적됩니다.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더 자주 아프고 더 천천히 치유되고 덜 명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각이 둔해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약해집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만성 아연 결핍의 징후입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매일 아침 말 그대로 여러분의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밝히겠습니다. 서울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92%가 흡수를 완전히 파괴하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을 언제 복용하느냐는 아연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커피나 차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삼킵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왜 면역 체계가 여전히 약한지, 왜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는지, 왜 미각이 사라졌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왔습니다. 지금 당장 아연병을 집어들고 보십시오. 음식과 함께 복용하고 계십니까?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소화기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이 특정 음식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피트산과 탄닌이라는 화합물과 결합합니다. 이 결합이 일어나면 아연은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장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며 완전히 낭비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침내 제가 이해하게 만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 씨라는 여성분이 절망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3년간 아연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꼬박 3년입니다. 고품질 아연에 6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는 모든 감기, 모든 독감에 걸렸습니다.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통곡물 빵과 함께 아연 정제를 먹고 그 다음 녹차를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씨, 3년 동안 스스로 아연 흡수를 방해해 오신 겁니다. 통곡물은 피트산으로 가득합니다. 녹차는 탄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연을 가두고 사용되지 않은 차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화학적 감옥을 만드신 겁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시간,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피트산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곡물, 콩, 견과류, 씨앗에 들어 있습니다. 건강식품 업계는 이것들이 슈퍼푸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과 결합하면 아연 살인자가 됩니다. 오트밀 한 그릇이 아연 흡수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50%입니다. 지불한 가치의 절반만 얻는 겁니다. 이제 탄닌은 더 나쁩니다. 커피, 차, 레드 와인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2시간 안에 아연을 복용하고 커피를 마시면 아연을 건너뛰는 게 나았을 겁니다. 탄닌은 아연과 너무 강력하게 결합해서 흡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부엌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칼슘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들은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칼슘과 아연을 함께 복용하면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더 크고 강합니다. 매번 이깁니다. 아연은 싸움에서 지고 씻겨 내려갑니다. 저는 한 번의 진료로 박 씨의 전체 복용법을 바꿨습니다. 빈속에 아연을 복용하되 아침 식사 1시간 전이나 저녁 식사 3시간 후에 복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맹물로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커피, 차, 곡물, 칼슘 영양제와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라고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건물에서 도는 모든 질병에 걸리는 일이 멈췄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변기에 그냥 버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을 아연 흡수의 3가지 절대적인 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 피트산입니다. 이 이름을 외우셔야 합니다. 피트산, 곡물, 콩, 견과류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피트산이 아연과 동시에 위장에 들어가면 수갑처럼 아연에 결합합니다. 장은 이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아연은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밥 한 그릇과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시면 8%도 안 되는 양만 흡수됩니다. 8%요! 나머지는 변기로 바로 갑니다. 통곡물 빵과 함께 아연을 드시면요? 똑같은 재앙입니다. 아몬드는요? 검은 콩은요? 완전히 차단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쳐 있었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아연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아연 영양제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2년이요?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영양제와 함께 쌀죽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비싼 아연을 하수구에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적, 칼슘입니다. 네, 칼슘입니다. 모두가 뼈를 위해 복용하는 그 영양제가 사실은 장에서 아연 흡수를 막습니다. 둘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함께 복용하면 칼슘이 항상 이깁니다. 신체가 칼슘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유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시면 흡수를 망치는 겁니다. 칼슘약과 아연을 동시에 드시면 두 영양제를 다 낭비하는 겁니다. 최소 3시간은 떨어뜨려서 드셔야 합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이씨, 할머니께서 면역력을 위해 아연을 드시고 골다공증을 위해 칼슘을 드셨습니다. 둘 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함께요. 둘 다 완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면역력은 약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겨울에 폐렴에 2번이나 걸리셨습니다. 이 두 영양제를 분리해서 드시게 했더니 8주 만에 아연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8주간의 제대로 된 흡수가 2년간의 잘못된 복용 시간에 하지 못한 것을 이뤄냈습니다. 세 번째 적, 이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커피와 차입니다. 이 음료들에 들어있는 탄닌이 피트산처럼 아연에 결합합니다.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을 드시면 비싼 소변 영양제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탄닌이 아연과 함께 큰 분자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 복합체는 너무 커서 장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신체는 이것을 노폐물로 인식하고 배출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더 많은 병을 사는 동안 세포들은 아연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69세 전직 교사 최 씨께서 하루 종일 녹차를 드셨습니다. 매우 건강한 습관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3년 동안 오후 차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미각이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아연 결핍 증상입니다. 아연 복용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차를 마시기 2시간 전으로 옮겼습니다. 5주 만에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전립선 증상도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지금 혀를 입천장에 대보십시오. 미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음식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다면 매일 영양제를 드시는데도 아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입니다. 이 3가지 적, 피트산, 칼슘, 탄닌, 이것들은 여러분의 건강 투자를 훔쳐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아연과 분리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연 흡수의 황금률입니다. 이제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연 흡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핵심 원칙이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아무도 이 간단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저축을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연을 언제 드시는지의 타이밍은 단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삼킨 것의 15%를 흡수할지 60%를 흡수할지를 결정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드시고 계시다면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을 겁니다. 커피와 함께 드신다면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연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다른 미네랄들과 경쟁합니다. 칼슘이나 철분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이 미네랄들이 같은 수용체 부위로 몰려듭니다. 신체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농도로 먼저 도착하는 것을 흡수합니다. 우유 한 잔에는 10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 영양제에는 아마 15mg의 아연이 들어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이길지 짐작이 가십니까? 칼슘이 아연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계속되는 감기, 느린 상처 치유,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아연 영양제를 꼬박꼬박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3년이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언제 드세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종합 비타민과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셨습니다. 복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빈속에 아침 식사 30분 전이나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아연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만성 감기가 멈췄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었던 영양제에 40만 원 이상을 낭비했다고 계산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아연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이나 부산의 어느 약국에나 가서 선반을 보세요. 대부분의 저렴한 아연 영양제에는 산화아연이나 황산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흡수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우리 몸이 이걸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피콜린산아연과 글리신산아연이 장에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흡수 차이는 작지 않아요. 200 가서 300% 더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화아연 실 5mg을 복용하면 몸은 겨우 2mg을 흡수합니다. 피콜린산아연 15mg을 복용하면 몸은 6.7mg을 흡수해요. 같은 용량인데 효과는 3배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과 실제로 면역체계를 보호하는 것의 차이예요. 자, 이제 이걸 적어두시거나 잘 기억하세요. 아연을 복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첫 식사 1시간 전이나 마지막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위가 비어 있어야 해요. 미지근한 물로만 드세요. 커피는 안 됩니다. 차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아연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보는 중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아연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생각해요. 그 종합 비타민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며 싸워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연이 효과를 보려면 다른 미네랄과 분리해서 빈속에 따로 복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우리 몸에서 역관계에 있습니다.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가 고갈돼요. 구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아연이 고갈됩니다. 하루에 40mg 이상의 아연을 수개월간 복용하면 위험한 구리 결핍증을 일으킬 거예요. 증상은 저림, 따끔거림, 신경 손상입니다.
안전한 치료 용량은 하루 15-30mg이며 의료 감독 없이는 절대 이를 초과하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고 계시거든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연으로 저지르는 5번째 중요한 실수는 최악의 음식 조합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고, 저는 지난 20년간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이세요. 작년 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계속되는 피로,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는 것, 그리고 다리의 상처가 몇 달째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연 영양제 드세요? 네,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요. 약국에서 비싼 걸로 사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핵심 질문을 했어요. 아연 영양제와 함께 무엇을 드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주 건강하게 먹어요. 아침 식사와 함께 먹어요. 잡곡밥, 시금치국, 그리고 녹차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시나요? 박 여사님은 모든 걸 잘못하고 계셨어요. 아연 흡수를 완전히 막는 3가지 음식과 함께 아연을 드셨던 거예요. 잔죠. 그 영양제를 변기에 버리고 돈을 아껴 써야 했어요.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연에는 적이 있어요. 이 적들은 피트산, 탄닌, 그리고 다량의 칼슘이라고 불립니다. 이 적들과 함께 아연을 섭취하면 그것들이 위에서 아연 분자와 결합해서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로 장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전혀요. 통곡물, 현미, 콩류에는 피트산이 가득해요. 시금치, 케일, 근대에는 피트산과 높은 칼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녹차, 홍차, 커피에는 탄닌이 가득해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아연 흡수와 직접 경쟁하는 칼슘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이 실수를 매일 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침 오트밀과 커피와 함께 아연 영양제를 먹어요. 재앙이에요. 편하다고 칼슘 영양제와 함께 먹어요. 파멸적이죠. 철분이 풍부한 미역국 바로 후에 먹어요. 완전히 돈 낭비예요. 연구 결과는 이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피트산이 많은 음식과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8% 아래로 떨어져요. 8%요. 즉, 잡곡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 영양제 50mg을 복용하면 몸은 4mg만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 알약의 92%를 그냥 낭비한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빈속에 미지근한 물만으로 아연 영양제를 드세요. 무언가를 먹기 전에 최소 1시간을 기다리세요. 위가 너무 예민해서 꼭 뭔가를 먹어야 한다면 흰 쌀밥 작은 조각이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세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차 안 돼요. 커피 안 되고 주스도 안 됩니다. 저녁에 아연을 드신다면 마지막 식사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다시 말하지만 물하고만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아연을 몸이 실제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건 협상 불가예요. 자, 거의 아무도 모르는 2번째 부분이 있어요. 몇 시간 후에 먹으면 실제로 아연 흡수를 돕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연 흡수를 높이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마늘과 양패는 흡수를 개선하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피망이나 토마토의 소량의 비타민C를 아연과 따로 먹으면 장세포가 아연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줘요. 박 여사님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후 모든 걸 바꾸셨어요. 아침 6시에 물만으로 아연을 드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 7시 반에 아침을 드셨어요. 6주 안에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았고 상처도 마침내 나았어요. 그녀의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2년 동안 그 영양제에 엄청난 돈을 썼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을 멈추세요.
아연을 적들로부터 분리하세요. 이 시간 지침을 정확히 따르세요. 이것이 낭비되는 영양제를 실제 건강보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침내 그동안 돈을 내고 사온 것을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매달 수천 원씩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연 영양제를 먹을 때 마시는 물의 온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거나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3년 동안 아연 영양제에 거의 200만 원을 쓴 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면역체계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모든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자신의 몸이 망가진 것 같다고, 이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연 알약을 드실 때 무엇을 마시세요? 그녀는 차가운 물이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처럼 차가운 물.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 한 가지 습관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차가운 물, 섭씨 15도 이하의 물은 위를 즉시 충격 상태로 만듭니다. 소화 효소가 작동을 멈춥니다. 얼어붙습니다. 위벽이 수축됩니다. 장벽으로 가는 혈류가 90초 안에 40% 감소합니다. 90초요? 그 상태에서 몸은 아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몸을 통과해 나가고 여러분은 수천 원을 변기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섭씨 45도 이상의 물은 아연 화합물 자체를 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손상시킵니다. 열이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은 삼키기도 전에 영양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적정 온도 범위는 섭씨 3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미지근한 물, 청아 비슷한 물, 이것만이 안전한 구역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연 영양제, 같은 용량, 같은 시간, 물 온도만 바꾸라고요. 미지근한 물만 드시라고요. 3주 후 그녀가 강남집에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주 후에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2주 후에는 겨울 내내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녀의 딸이 직접 저에게 전화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효과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한 가지 변화, 물 온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액체와 아연 흡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커피는 적입니다. 녹차도 적입니다. 탄닌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는 아연 흡수를 최대 60%까지 막습니다. 아연을 먹기 전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 영양제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매일 이것을 봅니다. 환자들이 아침 커피와 함께 아연 알약을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스스로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은 아연과 직접 흡수 경쟁을 합니다. 장벽에 같은 수용체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우유나 요구르트나 유제품과 함께 아연을 먹으면 칼슘이 이깁니다. 아연은 집니다.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연 영양제를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손가락으로 확인하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 물로만 아연을 드세요. 그런 다음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최소 1시간을 기다리세요. 유제품을 먹기 전에는 2시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8,000명 이상의 아연 결핍 환자를 치료한 사람의 의학적 지시입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면 계속 돈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방 가능한 증상으로 계속 고통받을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계속 약할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빠질 것입니다. 인지 기능은 계속 저하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지침을 따른다면 지난 몇 년간 돈을 내고 사온 결과를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아연에 더 이상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할 정확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임상 진료를 한 후 제 진료실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은 매달 영양제에 수만 원을 쓰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아연 결핍을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이 다발로 빠집니다.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독감 시즌에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최악의 시간에 최악의 조합으로 몸에 아연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연 흡수의 황금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몸은 정확한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위산 생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흡수 창입니다. 완전히 빈속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아연을 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은 위 배출을 40% 늦춥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연을 운반 단백질이 기다리고 있는 소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두 번째 창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열리지만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먹어서 이 창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아연이 경쟁하게 됩니다. 칼슘, 철분, 그리고 음식물의 피트산과 함께 섭취하면 8%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절대로 아연을 커피, 차, 우유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차의 탄닌 성분이 아연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우유의 칼슘은 아연이 사용하는 장내 운반체를 막아버립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2년 동안 비싼 아연 영양제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다. 아연 수치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낭비하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꾸시자 6주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연을 식이섬유 보충제나 통곡물 시리얼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곡물의 피트산은 아연의 최대적입니다. 너무 강하게 결합해서 위산으로도 그 결합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 빵을 드신다면 아침 흡수 시간을 망친 것입니다. 빵은 점심으로 미루십시오. 아연을 먼저 드십시오. 흡수율을 4배로 높이는 정확한 보조 성분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연과 함께 구리 옐 15mg을 드시되 절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비율은 아연 15에 구리 1이어야 합니다. 구리 없이 아연만 먹으면 아연이 잘못된 조직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냅니다. 둘 다 비타민C 500mg과 함께 드십시오. 아스코르브산이 아연을 흡수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고 장내 운반체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연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화 아연은 쓰레기입니다. 몸에서 겨우 4%만 흡수됩니다. 당장 버리십시오. 황산아연은 심한 메스꺼움을 유발해서 일주일 안에 포기하게 됩니다. 피콜린산아연이나 글리신산아연이 필요합니다. 이 형태들은 장이 음식으로 인식하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흡수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한 용량은 여성은 15mg, 남성은 20mg 하루 한 번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40mg을 넘으면 위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아연이 구리 흡수를 막고 그러면 철분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씨라는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여드름을 빨리 치료하려고 매일 100mg을 드셨습니다.
심한 빈혈이 생기고 4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휘어졌습니다. 정확히 3주 후의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손톱의 흰 반점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미각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작은 상처가 2배 빠르게 아물어야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흡수 방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연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이 약속은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돈 낭비를 멈추고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아연으로 몸을 영양분으로 채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가족 모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수년간의 결핍과 수천 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건강을 현명하게 지키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중 언제 아연 영양제를 드실 건가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연 복용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영양제 흡수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연을 먹고 있지만 돈을 낭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